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딜리티드 EPS 공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희석 요인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전환 우선주가 어떻게 주식을 희석시키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좀 쉬워요. 앞서 거론해드렸던 그 회사의 예를 다시 끌어와 보면 자, 순이익이 100억 원이었고 이 회사의 주식수는 20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0% 이자를 지급하는 전환 우선주가 1000주 있었고 액면가는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죠. 자, 이 전환 우선주는 한 개당 40주의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고 실효세율은 공이 40%였다면 이 회사의 딜루티드 EPS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일은 당연히 기초 EPS를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기초 EPS는 늘 똑같습니다. 순이익에서 뭘 빼라? 우선주의 배당금을 빼고 연중, 가중, 평균 주식수로 나누죠. 자, 그러면 100억의 순이익인데 전환 우선주가 10억 있었으니까 9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2만 주로 나누게 되면 4만 5천 원. 요게 기초 EPS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와 분모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희석된 진짜 EPS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회사의 전환 우선주가 행사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일단 우선주의 배당으로 지불되었던 금액은 이거 사실 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따로 계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보통주로 환원되는 순간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이익으로 잡혀서 환원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만큼 보통주의 주식수는 늘어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두고 시작하시면 쉽습니다. 자, 일단 분모, 즉 늘어나는 주식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환 우선주가 모두 몇 개라고요? 1000주, 주당 40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4만 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분자인 이익 부분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우선주가 이 회사에는 처음부터 있었죠. 처음 기초 EPS를 구할 때 그 우선주에 지급된 배당이 나갔었죠. 전환된다면 배당은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보통주만 남게 돼서 분모에는 이익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이익은 100억 원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100억 빼기 10억 할 필요가 없어요. 100억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습니다. 전환사채에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제했기 때문에 1- 실효세율을 곱해줘서 그 잔액만 플러스해 줬는데 우선주는요. 이자 비용이 배당의 명목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세금과도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세금 낼 때 감면 받은 것도 없으니까 개원내는 것도 절차가 필요 없어요. 이미 세후에서 떼어줬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기초 EPS 어떻게 구한다고요? 순이익에서 뭘 빼라? 우선주에서 나간 배당금을 빼고 가중 평균 주식수로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환 우선주에 의해서 희석된 EPS는 분모에서는 배당금 우선주가 제외될 것이고 분모에서는 주식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딜루티드 EPS는 100억 그대로 남고 24만 주, 4만 주가 늘었죠? 24만 주로 나누게 되면 4만 1666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전환 우선주로 인해 희석된 EPS는 원래는 얼마였어요? 4만 5천 원으로 여러분들 HTS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었고 진짜는 4만 1660원이 되는 거죠. 666원이 되는 거죠. 희석됐으니까 EPS가 희석됐으니까 당연히 적정 주가도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실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잠깐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전환 우선주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일이 지난 2009년도 9월 10일이었는데 위에 예를 보면 주식수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25주로 늘어난다라는 거 써 있어요. 그리고 주식수까지 늘어났다는 게 얼마까지 나오는데
735만 5,550주로 변경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이 회사의 예상 순이익은 18억 9,855만 원이었고 이에 대해서 예상 EPS는 280원이었겠지만 이건 어떻게 희석된다? 258원으로 주식수만큼 수정돼야만 되겠죠. 물론 이 종목의 목표 주가도 그만큼 낮아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향후 주가는 무조건 하락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가를 결정하는 것에 사실 종목 수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종목의 미래 성장성, 앞으로의 안정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편이죠. 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뭔 소리냐? 김이 확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공시를 다시 한번 보세요. 9월 10일에 전환권이 행사됐습니다. 적어도 이 회사에 대한 전환 우선주를 대규모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전환 우선주 채권이나 다름이 없는데 주식으로 바꿨다. 전환권은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이자만 받아먹는 것보다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자본 차익에 관심이 더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보통주로 바꿔서 현금화 시키고 엑시트하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향후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했네요. 자,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환원되면서 EPS는 분명히 희석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주가도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이후로 아무런 환경의 변화나 성장성에 대한 자극이 없었다면 당연히 EPS의 희석만큼 주가는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성장이 거듭된다면 늘어난 주식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적어도 10년 이상 이 정도의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의 변화로 인한 주가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종목이든지 특정한 이론적 가치를 향해서 이거 무조건 올라야 돼, 무조건 내려야 돼 이런 운명을 가진 종목은 없습니다. 늘 변화하는 환경과 그 회사의 성장성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